오늘은 토지 투자할 때 이제 자연 녹지랑 계획 관리 땅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토지 투자나 어쨌거나 부동산 토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관리 지역하고 이제 도시 지역 이런 거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보시기 쉽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봤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용도 지역은 총 네 가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뉘게 됩니다. 도시 지역하고 그리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뉘는데, 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비도시 지역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도시 지역은 보통 이제 전체 우리나라 면적의 15% 정도, 관리 지역이 약 25%, 그리고 이제 농림 지역이 50%,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10% 정도 됩니다. 도시 지역은 일반적으로 주상공이라고 해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녹지 지역이 있어요. 녹지 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분류가 되고요. 관리 지역에서는 이제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 되어 있고, 가끔 토지이용계획원 보시면 관리 지역인데 관리 지역 미분류라고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아직 관리 지역으로 편입은 됐는데 분류가 안 된 거예요. 보통은 경험상 그런 데는 대부분 다 보전 관리로 됩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데에다가 건축을 하시거나 할 때도 보전 관리 기준을 적용을 받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비싼 거는 도시 지역이 당연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땅값이 비싸겠죠.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도시지역 제일 좋은 거에서 가장 밑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뭐 용의 꼬리 같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관리지역에서 이제 계획관리는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뱀의 머리다 뭐 이렇게 뭐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뭐 용의 꼬리가 좋냐, 뱀의 머리가 좋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도 보시면은 네이버 지도든 다음 지도든 보시면 그 지적 편집도를 보시게 되면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안성 같은 경우인데, 안성을 제가 이제 자주 가기 때문에 보시면은 안성시라고 글씨가 써 있고, 그 가운데 위쪽에 보면은 약간 연두색하고 약간 분홍색, 빨강색이죠. 그 부분이 색깔이 조금 있는데, 그쪽이 어디냐면 그쪽이 이제 그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부분입니다. 가장 밀집되어 있는 중간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당연히 이제 땅값이 비싸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봤을 때는 산처럼 보이는 녹색이, 짙은 녹색이 요 부분이 이제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도 있고 뭐 보존 녹지도 있고 뭐 하겠죠. 그리고 그 외곽에 보시면 옅은 갈색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안성시 보계면이라든가 안성시 금강면 쪽, 이런 쪽에 보시면은 약간 옅은 갈색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관리지역, 그 중에서도 뭐 계획관리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성시 중심에 이제 빨간색 있고 뭐 연두색 있고, 그 주변을 녹지 지역인 녹색이 있고, 그 외곽을 이렇게 관리 지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그러면 어디가 땅값이 비싸냐? 그럼 당연히 녹지 지역이 일반적으로 훨씬 비싸요. 이 녹지 지역이지만 도시 지역에 편입이 돼 있고, 도시 지역 보통 표현을 할 때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연 녹지라는 건 도시 지역밖에 없어요. 도시 지역 내에 있는 거니까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뭐 비교를 해보면은 흔히들 잘 알고 계신데, 건폐율이 일단 자연 녹지가 20%밖에 안 됩니다. 내 땅이 100평이면 그 중에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20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40%가 돼요. 사실 그 녹지 지역하고 관리 지역, 그리고 모든 통틀어서 주상공을 제외한 지역 중에 관리 지역이 건폐율이 가장 높습니다. 40%. 그래서 보통 1층에 좀 크게 지어야 되는 거, 뭐 공장이라든가 창고 같은 거는 관리 지역을 당연히 계획 관리 지역을 선호해요. 왜냐면 내가 1층에다가
뭐 100평짜리 창고를 짓고 싶다 그러면 1층에 면적이 100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허가가 나려면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500평이 필요한데 계획관리 지역은 250평만 필요하니까 뭐 똑같이 땅값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계획관리는 그 절반만 사면 되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예. 그리고 용적률은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 80%, 계획관리 지역이 100%입니다. 용적률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자연녹지 지역에 100평짜리 땅에 20평짜리 건물 짓는다 그러면 이제 위로는 4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용적률 80%꽉 채워서 짓는 거고,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0평짜리 땅에다가 2층까지는 40평 짓고 3층은 20평으로 짓고 이렇게 3층까지만 올라가도 용적률 100%다 먹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4층짜리 짓는 것보다 3층짜리 짓거나 2층짜리 짓는 게 건축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을 창고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4층 층고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게 건축이 허가가 안 났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계획관리 지역에도 허가가 납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뭐 투자용으로도 많이 보시지만 구입을 하시는 분들,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 지을 게 아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택이에요. 전원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실 전원주택 짓는다 그러면 한 땅 300평에다가 건물 뭐 한 30평짜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위치 좋고 싼 데 사면 되거든요. 그 외에 이제 편의점이나 뭐 창고 같은 것도 하시는데, 공장 같은 것도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일부 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 땅에 뭐가 되는지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그 건축 제한 조건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라. 이거는 돼, 이건 안 돼라고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가 또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국토부 그 기준안, 건축 제한 조건표 기준안을 가지고 그 지자체도 다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축 제한 조건표 통해서 보면은 용도 지역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대부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그 사이트 한번 보시면 이쪽에 자료실 들어가시면 건축 제한 조건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들어가시면 각 용도별로,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검정색 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토부 기준으로 건축이 되는 거, 그리고 동그랗게 그 색칠은 안 되어 있고 동그란 표시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되긴 되는데 이제 뭐 조건별로 되거나 조례로 되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일단 그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뭐 위에 쭉 나있는데 일단 검정색 동그라미 있는 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뭐 허가가 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 쭉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접속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보는 게 이제 주택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여기 요 부분입니다. 이제 근린생활 시설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종 근생이 되냐, 2종 근생이 되냐 이걸 많이 보세요. 재밌는 거는 1종 근생이 됩니다, 2종 근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종 근생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2종 근생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기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창고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주택, 그리고 많이 하는 게 편의점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소매점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게 되고, 그리고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제 또 일반 음식점이 되느냐 이걸 많이 보시는데, 일반 음식점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많이 또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볼 때 헷갈렸던 게,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하고 뭔 차이냐? 그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에서 식사만 팔면은 휴게 음식점이 가능한데요. 거기서 술도 같이 팔면 일반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식당 가보면 다 술 팔거든요. 예. 그 뭐 현실적으로 이제 뭐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또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서 다 틀린 경우도 있고, 또 각 지자체에다가 내가 이 땅을 사기 전에 이 땅에다 어떤 개발 행위를 하려고 사는 거라면은 꼭 각 부처에다 전화해가지고 여기다 뭐 할 수 있는지, 뭐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가 안 되는지, 뭐 이건 신고를 해야 되는지 허가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걸 꼭 하고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디가 더 좋냐, 여기서부터는 뭐 100%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당연히 이제 위치 좋은 게 최고입니다. 뭐 똑같이 자연녹지 있고 계획관리 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계획관리가 더 쌉니다. 같은 안성 시내에 있다. 근데 위치도 뭐 거의 비슷해. 근데 보통은 자연녹지가 위치가 당연히 더 좋겠죠. 더 이제 그 도시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아까 지도 보셨듯이. 그래서 보통은 계획관리 좀 괜찮은 거는 평당 50만 원이다 그러면 자연녹지는 한 70에서 1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획관리가 좀 더 싸요. 예. 근데 그렇다고 싸니까 자연녹지가 더 좋은 거냐, 더 좋기 때문에 비싼 거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용도가,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창고 같은 걸 짓겠다 하면은 조금 뭐 한 도시 지역에서 1, 2km 떨어졌더라도 이게 건폐율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더 적은 돈으로 더 크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가 아무래도 그 계획관리보다 도시 쪽에 그 주상공이 붙어 있는 쪽에, 도심 지역 쪽에 훨씬 붙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뭐 아파트 더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이제 자연녹지 같은 경우를 좀 개발을 해서 좀 뭐 주거 용도라든가 상업 용도로 바꿔가지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계획관리를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일단 사는 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물론 팔 때도 잘 팔아야 되지만 땅값이 오를 때는 자연녹지도 오르지만은 그 계획관리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 동네. 그래서 뭐 자연녹지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 됐다. 그럼 뭐 계획관리 땅은 50에 샀지만 뭐 60만 원 되냐, 이렇지는 않아요. 보통 뭐 오르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일단 살 때 계획관리가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개인적으로 계획관리를 추천을 합니다. 뭐 당연히 어디까지 할지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동네 호재에 따라서 그 투자 그런 뭐 특성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오늘 제가 그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부분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렸습니다.